اگر میخواهید 1000 تأسف بکنید از همین حالا 1000 Playing with, and I think they're playing with fire.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 페르시아만 유조선 피격과 미군 무인 정찰기 격추 사건에 이어서 이란이 최근 핵 합의 조항을 위반하며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한 걸까요? 지난 7월 1일에 이란은 2015년 미국 유럽과의 핵 합의에서 규정한 그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 이걸 초과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1차로 핵 합의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7월 7일부터 원하는 만큼 우라늄 농축도를 올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을 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겠다라고 분석할 수 있거든,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그 기술이 필요할 텐데 이란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을지 궁금하거든요, 황 박사님. 네, 정확히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란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저희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란은 많은 곳에 그 핵무기를 갖다가 제조할 수 있는 원료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나탄즈라는 곳에는 현재 약 10,000개 정도의 그 원심 분리가 있는데 국제사회와 맺은 핵협정에 의하면 그중에서 5,06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걸 완성시키는 데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란은 이미 3.67% 농도인 우라늄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0%까지 농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90%까지 농축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약 1년이면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25kg를 생산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게 최근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는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우리가 핵 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인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네. 그야말로 고강도의 제재를 이란을 향해 실시를 하면서 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같은 핵협정 서명국인 유럽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유럽 역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고 네. 이제 이란이 마지막에 뭐 히든 카드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핵협정을 좀 축소하거나 위반하겠다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뭐 실제로 대이란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이란의 이번 조치가 강경하다는 증거는 또 있는데요. 이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기 전인 지난달 28일에 네. 이미 유럽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북한처럼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란의 NPT 탈퇴에 대한 언급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말만 믿고 핵 합의에 나갔던 것들이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4년도에 처음 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 NPT 탈퇴를 가지고 위협함으로써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북한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란이 북한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술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좀 희망사항 아닐까 싶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란과 북한의 기술력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6차례나 핵무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실험 데이터를 축적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농축 시설만 보더라도 이란은 1세대 기술인 아주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이미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실험에 성공한 2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한 시설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무기 세반 시설 기술력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란보다 현저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심각하게 대응을 하는 거는 오히려 북한보다 이란이잖아요. 네네. 이런 이해관계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지금 지정학적 차이라든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을 자기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반대로 미국이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란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에 의해서 생화학 무기의 대량 살상 무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대량 살상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핵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기들도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그래서 이것을 허락했을 때는 이란의 의도대로 중동 패권을 이란이 가지게 된다는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미국의 이란이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변화가 사실 중동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말 18년 초부터 이란이 영내 패권국으로 우뚝 서고 있거든요. 그 계기가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적극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시리아를 발판으로 이란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뭐 예멘의 후티 반군, 심지어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까지 적극 도우면서 그야말로 시아파 헤게모니로 우뚝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시키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만일 이란이 정말로 핵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집트라든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갖다가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이제 미국 내 그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또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하는데 한몫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대선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온통 아마 2020년 대선이 사로잡고 있을 텐데 네. 지난 2년 만에 그 트럼프 정책을 이제 ABO라고 합니다. Anything but Obama.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것들을 다 바꾼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바마의 아주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이란 문제를 합의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만 자기의 그 정책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강경한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정치적 노림수를 보자면 북한과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뭔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미국 내 지지율도 올라가고 본인한테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란한테는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봤자 이거 피웠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공화당이 강공 모드로 가는 게 오히려 표심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좀 강경 모드로 나선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핵 합의 조항들을 이렇게 하나씩 유한하면서 미국을 자극해 나갈까요? 저는 이런 강경 대응이 꽤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 지도부 내 실세는 강경파, 강경급진파인데 이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째 이란 내에서 이 민생고 항의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이 시위대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했다, 국제 규범을 어겼다.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 이란 성직자 체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란 지도부도 잘못했다라는 시위가 네.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로서는 아니다. 더 큰 잘못이 미국에 있다라고 해야 돼서 계속 강경 모드로 지속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핵무기 개발을 놓고 이란이 선을 넘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예,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이란이 핵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면 네.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란의 자세를 보면 뭔가 시간을 두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300km에서 조금 넘는다든지 그다음에 20% 농축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NPT를 탈퇴하더라도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뭔가 갈등을 고조시키지만 다시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바로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를 넘기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또는 NPT에 탈퇴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정해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레드라인을 얘기하면서도 뭐가 레드라인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나서 가는 것들 굉장히 실합니다. 실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양국의 이런 자세를 봐서는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갈등이 당분간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란 핵합의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추이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